언니, 술 한 잔만 더 따라줘요. 21살 나이에 저는 매일 밤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 좁은 노래방 룸에서 낯선 중년 남성들의 시선을 받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끔찍했습니다. 바로 저의 의붓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재혼하신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의붓아버지 김태수는 시내에서 꽤 큰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황금 목걸이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던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래방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의붓아버지가 아르바이트나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을 때 저는 단순히 카운터에서 손님들 맞이하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고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영아, 넌 예쁘니까 룸에 들어가서 손님들 술 따라드려라. 의붓아버지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일 못해요. 뭐가 못해? 그냥 술 따라주고 노래나 같이 부르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아프셨고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모두 의붓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룸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이쁘네, 이쁘네. 몇 살이야?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 딱 좋은 나이지. 자, 여기 앉아서 술 한 잔 받아.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의붓아버지가 방 밖에서 째려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술잔을 받아들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엄마, 저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미영아, 엄마가 아프니까 집안 사정이 어떤지 너도 알잖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면 그냥 해라.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엄마 치료비도 그분이 대주시는 건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참으라고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의붓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보다 자신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더 중요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저를 가장 비싼 룸에 배치했어요. VIP 룸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1시간에 20만 원을 받는 곳이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저 같은 도우미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손님들이 널 많이 찾으시네. 오늘도 열심히 해라.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의붓아버지의 이런 말이 시작되었고 저는 마치 물건처럼 이룸 저룸으로 돌려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손님들의 추근대는 행동이었어요. 술에 취한 남성들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무릎을 만지려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의붓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저를 따로 불러서 야단쳤어요. 손님이 왕이야, 왕. 내가 까부는 바람에 손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집안 망하고 싶어? 아버지, 저는 정말 정말 뭐?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내 엄마 병원비만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내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떻고?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은 의붓아버지의 수입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저를 더 늦은 시간까지 일시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게 했어요. 대학 수업을 빠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공부가 뭐가 중요해?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돼. 너는 지금 돈 벌 때야. 의붓아버지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할 때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끊겠다고 위협했어요. 어느 날 밤, 특히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이 저에게 추근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제 손목을 잡으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아가씨, 나와 함께 하룻밤 보내면 용돈 많이 줄게.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며 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왜 그러고 나와? 손님이 기분 나쁘게 하고. 아버지,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이상한 얘기가 뭐야? 손님이 좋아하시는 걸 왜 거부해? 그 순간 저는 의붓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그런 용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번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21살 나이에 저는 이미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는데 저는 매일 밤 술자리에서 낯선 남성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몰린 날이었어요. 의붓아버지는 저를 이룸저룸으로 더욱 바쁘게 돌렸고 저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미영아, VIP 3번 룸 가서 손님들 술 따라드려. 의붓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3번 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4명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 아가씨가 그 유명한 미영이군요. 한 명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네, 우리 가게 간판 아가씨죠. 예쁘죠? 의붓아버지가 마치 자신의 상품을 자랑하듯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물건 취급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밤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술을 권했고 이상한 제안들을 해댔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끈적해졌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재밌게 놀아요. 돈 많이 줄게.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룸 밖으로 나와서 의붓 아버지에게 항의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아버지,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 엄마 병원비는, 집세는, 생활비는? 또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만 나오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상태였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미영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버지가 일 많이 시키시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욱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가 뭐? 미영아, 엄마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우리가 살려면 결국 어머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속 참으라고만 하셨죠.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저를 더 늦은 시간까지 일시키기 시작했고 더 많은 룸을 돌게 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의 요구도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미영아, 오늘 저 손님 특별히 잘 대접해드려라. 돈 많이 쓰시는 분이야. 아버지, 저는 아, 또 시작이네. 너 진짜 철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까부는 게 어디 있어? 어느 날은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술에 만취한 손님이 저를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이 만류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집세, 생활비, 모든 것이 의붓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래방에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있습니까? 그 남성이 카운터에서 물어보는데 목소리도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의붓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굽실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VIP룸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아니요, 잠깐 사장님과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곳에서요. 두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얼마 후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붓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확인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딸입니다. 그 남성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이라니. 그럼 김미영이가. 네, 제 딸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남성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제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짜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신 걸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의붓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 남성이 따라 나왔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영아,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아세요? 그럼 내가 널 어떻게 모르겠니? 너는 내 딸이야. 그 순간 노래방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응, 나는 너의 진짜 아버지야. 김정훈이라고 해. 너를 찾느라 정말 오래 걸렸구나. 김정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언급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분은 이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바로 그 아버지라니. 딸,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자.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아버지의 말씀에 의붓아버지가 급하게 나섰어요.
잠깐만요. 미영이는 우리 집 식구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셨나요? 21살 처녀애를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시키는 게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이 내 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영이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미영이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그런 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딸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미영아, 아버지와 함께 가자. 이제 이런 일은 안 해도 돼. 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붓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됩니다. 미영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고 여기 빚도 있고. 빚이라뇨? 무슨 빚말입니까? 미영이가 여태까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그 순간 저는 의붓아버지의 진짜 속셈을 알았어요. 저를 빚쟁이로 만들어서 평생 부려먹으려는 거였구나.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빚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죠? 한 3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지금 당장 3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황금 목걸이 노래방으로 가져와요. 10분 안에. 그리고 10분 후 정말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회장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방을 의붓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3억 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제 우리 딸과는 아무 상관없죠. 의붓아버지는 그 가방을 열어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억 원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쉽게 가져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영아, 가자.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저는 마침내 그 지옥 같은 노래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거든요. 과연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걸까요? 더욱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을 나서면서 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미영아, 여기 내 차야.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차 중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차였어요.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차에 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넌 내 딸이야. 김미영, 21살. 생일은 5월 15일이고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특히 어깨의 점은 정말 작아서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그런데 왜 이제서야? 미영아, 그 얘기는 집에 가서 천천히 하자. 지금은 네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은 전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불빛인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사업을 좀 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주마. 아버지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차의 등급이며 옷차림을 보면 보통 사업이 아닌 것 같았어요.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그것도 단독 주택들만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가리킨 집은 정말 컸습니다. 3층 건물의 넓은 정원까지 있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집이었어요. 와, 정말 큰 집이네요. 응,
이제 여기가 네 집이기도 해. 현관을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인테리어에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떤 사업을?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아내인 것 같았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이 아이가 내가 찾고 있던 딸이야, 미영이. 아, 그 아이가 새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그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미영아, 인사해. 이분이 내 아내 박소영 씨야.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박소영 씨는 그냥 고개만 까닥했어요. 여보,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가 준비도 준비는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미영이가 중요해.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여기가 네 집이야. 당당하게 있어도 돼.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새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미영아, 일단 씻고 쉬어. 옷도 갈아입고 내일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안내해 주신 방은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집보다도 컸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에 드레스룸까지 있는 정말 공주님 방 같았어요. 이 방이 제 방인가요? 그럼 이제부터 네 방이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 노래방 옷차림. 이런 모습으로 이 집에 온 게 창피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의붓아버지의 강압, 손님들의 추근대는 손길, 매일 밤의 악몽 같은 시간들. 정말 끝난 건가? 정말로?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푹 잠을 잤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어요. 아래층에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길래 내려가 보니 아버지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미영아, 잠 잘 잤니? 네,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잘 잤어요. 그래, 이제부터 맨날 이렇게 잘 자야 해. 아버지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으면서 저는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 3개월 전부터 김태수를 조사하고 있었거든. 조사하고 있었다고요? 응,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수상해서 사람을 시켜서 지켜보게 했어. 그러다가 네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를 구출한 것도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왜 바로 안 데려가시고?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 그 사람을 완전히 처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증거요? 그래, 네가 당한 일들, 다른 아이들이 당한 일들,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 무슨 사업을 하세요? 부동산 개발이야. 땅 사서 건물 짓고 분양하는 일. 아버지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이 집의 규모를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런데 엄마는? 네 엄마 병원 비며 치료비 모든 거 내가 다 댈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까지 의붓아버지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위협했는데 진짜 아버지는 전혀 달랐거든요. 며칠 후 새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미영아, 앉아봐. 새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불러내셨어요. 사실 엄마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 갑자기 큰아이가 나타나니까.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들었구나.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보자. 어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만 준호랑 민지가 방학 때 오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 그땐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야겠어.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새 옷들, 가방, 신발,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죠. 아버지,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딸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아버지 자격이 없지. 며칠 후, 아버지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미영아,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어때? 유학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네가 하고 싶었던 공부 마음껏 해.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저를 멀리 보내려는 건 아니죠? 아니야. 정말 네 장래를 위해서야. 여기 있으면 예전 일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노래방에서 일했던 것이 알려지면 앞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좋아요, 아버지.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유학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진짜 정체와 우리 가족에게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정말 부동산 사업만 하시는 분일까요? 그리고 왜 새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경계하시는 걸까요? 미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러내셨어요. 미영아,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서재는 정말 멋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책들이 가득하고 큰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세요? 미국에 가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배워야 해. 다른 것이요?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만은 아니야. 네?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한 사업도 해. 국제적인 일들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비밀을 듣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우리 지사에서 경영학도 배우고 실무도 익혀. 졸업하면 아버지 일을 도와줘야겠어. 제가요? 아버지 일을요? 그럼 넌 내 딸이고 내 후계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의붓아버지 밑에서는 물건 취급받았는데 진짜 아버지는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아버지, 새어머니 자녀들이 있잖아요. 준호 오빠랑 민지. 소영이 아이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준호는 의사가 되려고 하고 민지는 예술 쪽이야.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그건 미국에 가서 천천히 배우게 될 거야.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미영아,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 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네,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새어머니도 배움을 나오셨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잘 다녀와라.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13시간을 날아서 도착한 로스앤젤레스는 정말 큰 도시였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분은 3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미영 씨죠?
저는 김정훈 회장님의 비서 이수진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아, 미국에서는 회장님으로 불러드려요. 한국에서와는 좀 다르거든요. 이수진 비서님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생활비며 학비며 모든 건 회사에서 처리해 드릴게요. 아파트는 정말 넓고 좋았어요. 침실 2개의 거실, 부엌까지 있는 완전한 집이었죠. 그런데 수진 씨, 아버지, 아니, 회장님 회사는 여기서 뭐 하는 곳인가요? 내일 회사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푹 쉬세요. 다음 날 방문한 회사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다운타운 한복판의 40층 빌딩 중에서 15개 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아버지 회사인가요? 네. 코리아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에 올라가니 거기는 회장실이었어요. 아버지가 화상통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영어로 하시는 걸 보니 외국 사람과 통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잘 왔구나. 어제 잠은 잘 잤니? 네, 아버지. 그런데 여기 정말 크네요. 하하, 놀랐지. 아버지가 여기서 20년째 일하고 있어. 20년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도 이미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 다만 한국에서는 작게 시작한 거였지.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국제투자업이야.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사이의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투자하는 거지. 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때로는 정부 관련 일도 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도 많이 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는 먼저 영어부터 배우자. 1년 정도 어학연수하고 나서 대학교 가는 게 어때? 좋아요, 아버지.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어학원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한국에서 배운 영어와 실제 사용하는 영어는 정말 달랐거든요. 미영 씨,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제 대학 지원해 볼까요? 어학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UCLA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1년 반의 준비 끝에 드디어 UCLA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 대학교였어요. 캠퍼스도 넓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죠. 처음엔 영어와 새로운 환경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4년 동안의 대학 생활과 회사 실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국제무역, 투자 분석, 언어 공부,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도 함께 배웠죠. 미영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이수진 비서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 정장을 입은 동양인들이 와서 아버지와 비밀스럽게 회의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큰 돈이 담긴 가방들이 오고 가기도 했어요. 수진 언니, 오늘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영 씨는 아직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회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더욱 궁금해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3년이 지나고 드디어 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영아, 이제 진짜 얘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날은 주말이었고 회사에는 저와 아버지만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은 단순한 투자업만이 아니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정보를 다루는 일이야.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정부나 대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거지. 정보라니요? 예를 들어 중국의 어떤 지역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일본의 어떤 회사가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그런 정보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지. 물론 모든 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야. 그 대답을 듣고도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그럼 저도 그런 일을 배워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넌 내 후계자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 차근차근 가르쳐 줄게. 그날 이후로 저의 교육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경영학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정보 분석, 심지어는 협상 기술까지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무술도 배웠습니다. 미영 씨, 이 일을 하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무술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드디어 첫 번째 실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다음 주에 중국에 출장 가는 게 어때? 중국에요? 응. 베이징에 있는 우리 파트너 회사를 방문하는 거야. 네가 중국어도 많이 늘었고 이제 실무 경험을 쌓을 때야. 생전 처음 가보는 중국 출장이었어요. 베이징은 정말 큰 도시였고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목격한 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중국 사업가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 오고 가는 서류들,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돈. 이게 진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의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다음 주,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미영 씨, 큰일 났어요. 이수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뭔 일이에요? 한국에서 의붓 아버지가 사라졌대요. 의붓 아버지가요? 네. 그리고 노래방도 문 닫았다고 하고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과연 의붓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일까요? 더 큰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붓 아버지 실종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충격적이었거든요. 게다가 뭔가 아버지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혹시 의붓 아버지 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다음 주말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감추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궁금해서요.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미영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때로는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내가 뭘 했겠니?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었잖아.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제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궁금해졌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의 사업, 의붓 아버지의 실종,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나? 다음 날 이수진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영 씨, 왜 갑자기 그런 걸? 저도 이제 알 권리가 있잖아요. 후계자라고 하셨으니까. 이수진 언니는 잠깐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영 씨,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분이기도 해요. 무섭다고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미영 씨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많은 일이라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한국에서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영 씨,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이수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에게서요? 병원에서요. 어머님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위독하시대요. 빨리 한국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신다고 하셨죠.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네 엄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면 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지도 몰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정말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이었어요. 엄마, 미영아? 정말 미영이니?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왔어요.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그런 곳에 혼자 두고. 어머니가 의붓아버지 얘기를 꺼내시자 저는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엄마, 김태수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태수는 이제 없어. 없다니요? 경찰이 와서 사기 혐의로 수배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여보, 미영이 엄마. 오랜만이네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의붓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수배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런 것 같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미영아,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어.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운영하던 노래방이 실제로는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박장 운영, 성매매 알선, 심지어는 돈 세탁과 마약 거래까지. 미영 씨, 정말 그런 곳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의 친구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술 따라 드리는 일만 했어요. 다른 건 몰랐어요. 그래도 위험했을 텐데 다행히 빨리 나오셨네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미영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호텔 방에서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김태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건 우연이 아니야. 네? 내가 하는 사업 특성상 이런 불법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거든. 특히 해외 자금과 연결된 곳들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의붓아버지를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그런데 조사하던 중에 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때 정말 놀랐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 모든 걸 어떻게? 내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저를 구출하신 것도 계획된 일이었지. 김태수의 범죄 증거가 충분히 모아진 다음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인지를 말이에요. 그럼 의붓아버지가 사라진 것도 경찰에 신고했어. 증거와 함께 그 사람이 도망간 건 자기 판단이야.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능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미영아, 이제 알겠지? 아버지가 왜 너를 미국으로 보냈는지. 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군요. 그래. 그리고 진짜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버지가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다가 치료를 받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사실 엄마가 내가 그 노래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엄마가 아셨다고요? 응, 태수가 말해줬거든. 하지만 엄마 치료비며 생활비며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희생양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정말 그러셨던 거예요? 미영아, 엄마도 살아야 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해는 되지만 쉽게 용서되지는 않았거든요. 미영아,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며칠 후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뭘 가족인데. 그런데 그때 병실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경찰관 같아 보였어요. 형사 박민수입니다. 김태수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로? 김태수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김미영 씨와 김정훈 회장님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요. 체포됐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에 숨어 있던 걸 인터폴을 통해서 체포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도박장 운영, 마약 거래 등 여러 혐의로요. 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 나쁜 사람이 잡혔구나. 다만 김정훈 회장님께서 제보해 주신 증거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겸손한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미영 씨, 혹시 재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피해자 증언이 필요해서요. 네, 할 수 있어요. 몇 달 후 재판이 열렸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의붓아버지와 다시 마주하는 건 정말 끔찍했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도박장 운영, 마약 거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고 하더라. 15년이면 꽤 오래네요. 아버지의 반응은 담담하셨어요. 그 정도면 자신이 한 짓에 비하면 적당하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에요. 의붓아버지는 결국 자신이 저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미영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모두 잊고 앞으로만 보자.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 같다고. 노래방에서의 지옥 같은 시간들, 미국에서의 공부, 그리고 아버지와의 재회. 모든 게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미영아,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면 어떨까? 한국으로요? 미국에서 5년 동안 충분히 공부했잖아. 이제는 한국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때야. 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저는 고민했어요. 미국 생활도 좋았지만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도 매력적이었거든요.
좋아요, 아버지.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래, 잘 결정했어. 그럼 우리 회사 한국지사에서 시작해보자. 아버지,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아프신데. 네 엄마를 위한 특별한 집을 마련했어. 최고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원 같은 곳이야. 거기서 완전히 회복하실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가서 볼 수 있고. 하지만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뭐예요? 네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네 마음이야.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했던 것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픈 분을 외면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후, 아버지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미영아, 너에게 중요한 제안이 있어. 뭐예요, 아버지? 이제 너도 충분히 경험을 쌓았으니까 우리 회사에 이사로 임명하려고 해. 이사라고요? 응. 그리고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겨볼 생각이야. 어떻게 생각해?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고 내가 직접 키운 후계자야.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미국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큰 사업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 김태수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회복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가끔 찾아뵙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때로는 지난 일들이 꿈같이 느껴져요. 그 어둠 속에서 절망했던 제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니고,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 진짜 아버지는 저를 끝까지 찾아주셨고,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아버지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어머니와도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준호 오빠와 민지도 한국에 돌아와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모르거든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요.